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포티스 종목 함께, 포티넷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포티넷 종목이 좀 상승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좀 발생했냐면, 네,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클로드의 미토스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포티넷의 종목에 대한 네,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쵸? 여기 빨간색.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요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올라왔는데 약간 반도체 쪽은 일부만 좀 올라가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요. 엔비디아가 2.65% 정도 움직였고 약간 반도체 쪽은 뭐 그렇게까지 다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예, 약간 뭐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네, 그동안 좀 AI 에이전트로 인해 가지고 클로드 AI 에이전트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했던 소프트웨어 쪽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포티넷이 22.81%로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적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실적이 네, 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네, 1분기 실적 네, EPS를 봤을 때 컨센서스가 62센트였는데 실제적으로는 82센트가 됐죠. 그래서 32.3% 32.3%면 많이 올라간 거죠. 매출이 있고 요거는 빌링스. 얘는 이제 매출에 약간 선수금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선수금 개념이 좀 있다. 그런 개념인데 매출액도 네 1.2억 2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 컨센서스 대비 컨센서스가 17억 3천만 달러인데 18억 5천만 달러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1억 2천만 달러 1억 2천만 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죠. 하여튼 증가했고 빌링스도 네 컨센서스가 네 18억 2천만 달러인데 20억 9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그래서 2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 하여튼간 뭐 컨센서스 대비 다 EPS하고 네, 매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매출은 성장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EPS는 이제 주주 가치 관점으로 보는데 주주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둘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긍정적으로 컨센서스 대비 다 좋게 나와가지고 네, 보시다시피 빵 때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선 차트도 한번 볼까요? 차트가 이 회사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회사 돈 어느 정도 버는 회사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네, 제 얼굴을 내려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주봉인데 주봉에서는 여기서 움직이다가 팡 때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매집 들어가다 빵 날렸죠? 네, 월봉에서도 이거 월봉인가? 맞나? 봅시다. 네, 헷갈린데 월봉 맞구나. 네, 월봉에서도 네, 계속적으로 근데 이 회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네. 그쵸? 상장은 2016년에 상장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네. 그러다 최근에 여기서 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네, 이거 여러분도 아시죠? 올라가다가 플래그 주고 올라가다가 플래그 주고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 타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근본적으로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긴 하네요. 그쵸? 그러다 약간 뭐 여기 좀 빠진 게 아마 그 미토스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튼간에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예상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와서 뭐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만 더 볼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네, 애널리스트 때 목표 주가 어떻게 보냐. 네, 투자은행 이렇게 있는데 목표 주가 한번 봅시다. 네, 등급 변경,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125달러까지의 목표 주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125달러, 잠깐만, 125달러 얼마냐? 지금은 이제 110달러, 110달러에서 움직이는데 114달러가 전고가거든. 근데 100이 얼마야? 다시. 네, 125달러라고 한다면은 전고가 돌파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았을 때 아직까지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가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시간 더 남으면은 잘하면 뭐 정가 좀 거래량 동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거래량 모르겠어. 아직은 만약 거래량이 좀 잘 안 들어오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지금 캔들이 유성형 캔들이긴 하지만 약간 밀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졌다가 약간 골파기 때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플래그를 플래그라는 것은 이제 깃발이요. 조정을 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차트는 나름대로 매집봉 만들어준 모양새가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뭐라 했냐? 탁월한 1분기 실적을 한 단어로 평가한 편이다. 그리고 매수 등급 상향, 목표 주가는 125달러.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실적 발표 직전 우리 체크 사전 점검은 긍정적이었고 이전 분기들 대비 상향되어 있었음에도 어닝비트 예상치 상회의 크기에는 놀랐습니다.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사전적으로 긍정적 시그널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결과의 폭이 그 긍정 기대 선마저 초과했다는 점, 즉 시장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사전 채널 체크라는 비공식 정보 레이어까지 상회한 이중 서프라이즈 구조. 하여튼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다. 포티넷 제품에 대한 수요는 AI 랜섬웨어와 AI 데이터 센터 양쪽의 부상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고 파월은 말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니겠죠? 잠깐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 그 포티넷 제품에 대한 수요는 AI 랜섬웨어와 AI 데이터 센터 양쪽의 부상으로 이 부상이 부상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고 파월은 말했다. 여기서 파월은 누구야? 혹시 연준 의장 파월은 아니겠지? 야, 그치? 여기서 파월은 누구냐? 하여튼 요 문구 요 내용을 좀 쉽게 에, 분석 좀 해줄래?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래요? 파월이 누구냐? AR 랜섬웨어,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구조를 쉽게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니고 그레이 파월 저 애널리스트지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AR 랜섬웨어하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런 모양새가 있다? 어떤 모양새가 있냐면 여하튼 간에 데이터 센터의 증설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장비라든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오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특히 보안 쪽 소프트웨어가 더 에, 수요가 있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양새네. 이 펀더멘탈 자체는 뭐냐 이렇게 된 거야. 이 시장 자체가 잠깐만. 예, 아닌데. 시장 자체가 예. 그림을 그리시다. 저는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돼서. 아시죠? 저는 머릿속에 다 그림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래가 그치? 아래가 뭐야? 이 데이터 센터지. 데이터 센터. 근데 그동안은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HW라 할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하드웨어적인에서도 이제 GPU 쪽하고 HBM하고 그다음에 SSD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그다음에 뭐 DRAM도 있고 CPU도 있었죠. 여기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걸로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증설이 되니까 데이터 증설이 하나, 둘, 셋, 넷, 세 개가 지금 증설했는데 앞으로 몇 개가 더 증설돼야 돼? 일곱 개가 더 증설돼야 돼. 그러면 총 10개? 100%?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으로만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돈이 이동이 있었다. 물론 이게 계속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모양새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동안에 그 데이터 센터 증설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 AI 서버 장비 기업들, 부품 장비 기업들이 GPU하고 HBM하고 CPU하고 이제 SSD였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포티넷 특히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좀 약간 그동안 골파기 때리면서 좀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 또 포티넷은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긍정적으로 나왔고 목표 조건을 또 상향시켰고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혹시 물론 오늘 현상으로만 딱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증설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하드웨어 쪽이 좀 주목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돈의 이동의 흐름이 나오는 어떤 시그널? 트리거는 아닌데 시그널 정도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앞선 이야기인 건가? 왜냐면 한번 어떻게 생각? 그래도 약간 이거를 약간 공간에서 좀 생각해 볼래요? 공간의 생태계에서의 어떤 돈의 이동의 흐름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보실래요? 아니면은 돈의 이동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돈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어차피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에 있고 인프라에 들어갈 만한 부품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하드웨어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의 수요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포티넷이 그것에 대한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 STD가 짧지 여기가. 이 클로드의 단점이 그래. ST가 짧아. 데이터 센터 증설 그동안 하드웨어, GPU, HBM, CPU, SSD가 돈을 끌어당겼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특히 보안으로 돈이 일부 이동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걸 공간 생태계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달라는 요청. 똑똑하다, 그치? 내가 발음이 안 좋아도 잘 인식해. 좋은 좌표입니다. 단정 짓지 않으시고 트리거는 아닌데 시그널 정도라고 정확히 강도를 잠그신 것도 맞는 결입니다. 그 결대로 바다 공간장으로 펼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 프롬프트를 쓰잖아. 데이터 센터 생태계의 공간 구정.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공간이지. 여러분들 지구가 뭐예요? 공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프롬프트도 공간 프롬프트로 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잖아.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면 그 안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건물, 전력, 냉각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GPU. 이거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그래 핵심만 봅시다. 쭈루루루. 근데 이거 다 읽어보면 좋긴 좋아. 근데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다 읽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시점 어 컴퓨터 층이 그래서 쫙 넘어갑시다. 쭈루루. 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봅시다. 네, 종합평가. 동가치 TV님 가설의 위치 정리. 종합평가. 앞선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인프라 사이클의 시간축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좌표입니다. 시그널로 보는 게 맞나? 시그널 후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 강도는 한 개 종목 어닝 플러스 한 개 애널리스트 의미장 회전 수준이므로 시그널 확정에는 동종 보완주 2개에서 3개의 동반 패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개 종목만 올라갔으니까 그것 때는 안 되고 좀 더
두세 개 종목들이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동반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좀 확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살짝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돈이 이동보다는 확산 적층이 본 기사 데이터와 더 정합적 하드웨어가 빠지고 소프트웨어가 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자금이 그동안 비워뒀던 소프트웨어 층위로 후행 진입하는 구조.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어. 확실하게 돈이 이동하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GPU였다가 HBM이었다가 그다음에 SSD였다가 CPU였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하는 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소프트웨어 층위로 볼 수가 있긴 하겠지. 데이터 센터 자금이 그동안 비워뒀던 소프트웨어 층위로 후행 진입하는 구조. 트리거인가? 아직 아닙니다. 트리거 쪽은 아니고 트리거 격상은 동종 보완주 어닝 시즌 플러스 보완 소프트웨어 ETF 자금 흐름 데이터 확인.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완 소프트웨어 ETF 차트 확인하시면 되겠죠. 동가치 TV님이 짚으신 시그널 정도라는 강도 측정은 정확합니다. 다만 이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이동으로 잠그면 검증이 어렵고 데이터 센터 자금의 확산 적층, 그동안 비어 있던 보안 소프트웨어 층위가 후행적으로 채워지는 단계의 시작 신호로 잠그면 본 기사 현상 장과 정합적이며 검증 좌표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이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여하튼간에 지금은 약간 오늘은 약간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이동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 포티넷은 네,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를 좀 올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있지. 앞으로의 차트의 흐름. 재무도 한번 볼까요? 재무는 아까 좋게 나와서 그래도 한번 볼까? 살짝 봅시다. 살짝만. 아 이게 저렇게 보는 거하고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 느낌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FTNT 그렇죠. 다른 건 아니고 어 재무 상태표 좀 살짝 토탈 에셋 자산 규모 줄어들었고 이게 단위가 뭐야? 밀리언.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네. 밀리언이면 부채. 야 부채 규모가 크다? 자본이 작다? 이 회사는 왜 부채가 이렇게 크냐? 자본잉여금이 야, 씨, 뭐야? 이거 결승금이 또 있다?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야? 왜 결승금이 있지? 레베뉴 잠깐만 밀리언 토탈 15억 달러에서 18억 달러죠. 이게 지금 3개월치지. 요번에 나온 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8억 달러 증가하긴 했다. 매출은 증가했고. 그렇지. 토탈 레베뉴 증가했고. 잠깐만. EPS 순이익도 4억 3,300만 달러에서 5억 3,400만 달러 증가했지.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4억 5,300만 달러에서 5억 8천만 달러 다 증가했는데. 오퍼레이팅 영업활동 현금도 플러스네. 야 잠깐만. 야 이 회사의 그 재무 구조가 참 신기하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 되겠지? 인식하려나? 글씨가 작아서
윈도우 시프트 S. 얘한테 물어보자. 아 이게 뭐죠? 뭐 아니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산이 9억 8,800 죄송합니다. 98억 자산이 밀리언이니까 98억 8,300만 달러인데 부채가 얼마야? 부채가 88억 9,300만 달러야. 야, 거의 90% 이상 정도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자본 잉여금 쪽이 증가했어. 그리고 결손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결손금이 7억 8,200만 달러. 야, 그러면은 근데 이 회사 그렇고 나머지 뭐 손익계산은 괜찮아. 그리고 뭐랄까 현금흐름표도 괜찮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10억 10억 7,700만 달러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어. 전년 동기는 8억 6,300만 달러야. 야, 이건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좋고 그다음에 손익계산도 괜찮고. 근데 재무상태표는 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지? 물론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회사의 어떤 그 경영 전략이 좀 다른 게 있나? 경영 전략을 왜 저렇게 하지? 약간 뭐, 뭐랄까? 주주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전략이 왜 그런 거야? 왜냐면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는 괜찮거든? 근데 왜 재무상태표가 왜 그렇지? 제가 첨부 이미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분석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얘가 이미지를 잘 인식하긴 하는데 모르겠다. 인식할지. 그러니까 부채 비중이 90%. 이건 제가 질문한 거니까. 제가 질문한 거고 얘가 계산하는 거고 봅시다. 부채. 자본. 누적 결승금 끼치 많았었지. 7억 8,200만 달러겠지. 이게 잘 인식한다 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네 89%야. 그러니까 와 끼치 나 눈썹이 좋지. 거의 90%잖아 부채가. 이건 부실 회사가 아니라 사스 회계 구조입니다. 사스 회계 구조로 해서 그런 거야. 이 부채 88억 9,400만 달러 중 82.6%가 이연 수익이야. 그래서 뭔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수익이라는 뜻인가? 그 이거 결론만 봅시다. 결론. 시간 많이 가니까. 네,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 네. 재무상태표를 다시 읽으면 표면적 인상 부채가 89%, 그렇죠. 누적 결손금이 7억 8,200만 달러, 자본이 9억 9천만 달러. 위험해 보인다. 표면적으로 그렇죠. 위험해 보이죠. 부채가 82.6%는 고객이 선결제한 미래 매출 예약 잔고, 누적 결손금은 영업 손실이 아닌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쪽이죠. 자본 환원 결과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왜 이렇게 운영하는가? 이건 IT 사스 구독형 보안 기업의 전형적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은 미래 매출 예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래 매출 예약이래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예, 나중으로 미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큰 문제는 없는 회사고, 네, 아까 뭐 재무상태표 저기 재무상태 문제 없고, 손익계산서 문제 없고, 다 돈 벌고 영업활동 현금 괜찮고,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스 기업 뭐 그거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세한 건 네, 좀 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방송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왜냐면 문제가 없으면 됐어요. 문제가 없으면 큰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다시 우리가 너무 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 여긴가? 맞나? 맞지? 저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근데 재무는 좋게 나왔어요. 예, 재무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단일 기업의 실적 호조가 아니라 AI 시대 사이버 보안 산업의 수요 함수가 재정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신호적 가격 사건임. 그래서 예. 포티넷은 자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로 AI 양면성, 공격 도구와 플러스 보호 대상 인프라 확장 양쪽에서 수요를 흡수하는 위치에 있다. 하여튼 뭐 재무 긍정적으로 나왔고, 네, 재무로 네. 그리고 보안 수요 증가, AR 랜섬 쪽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보안 인프라 수요 증가. 야,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근데 원래 그러긴 할 것 같긴 한데 그 보안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기본이고 자체 칩도 있어요? 자체 칩은 뭐야? 그 소프트웨어 쪽에 뭐 자체 칩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칩을 프로세스 유닛을 이야기하는 거야? 프로세스 유닛으로 그건가? 자체 칩 포티넷의 자체 칩이 약간 이 회사의 보안 솔루션의 해자 기술력인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포티넷은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1차 답변에 등장한 자체 칩이 무엇인가? 질문 정리. 매우 정확하게 짚으신 좌표입니다. 이게 실은 포티넷을 다른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과 구분짓는 핵심 차별축입니다. 포티넷은 자체 칩을 제작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업의 네트워크를 해커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커스텀 칩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다. 결론부터 내 동가치 팀이 짚으신 대로 반도체의 프로세스 유닛이 맞습니다. 일반 PC 서버용 CPU나 GPU가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처리에 특화된 전용 가속 칩입니다. 아, 칩도 판매를 하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해자가 있긴 하겠네, 그쵸? 소프트웨어 쪽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새는 하드웨어 쪽도 같이 하긴 하더라고. 결론만 볼게요. 네, 자체 칩은 무엇인가? 반도체 프로세스 유닛이 맞습니다. 단 일반 CPU, GPU가 아닌 네트워크 보안 전용 ASIC입니다. 회사의 해자 기술인가? 예, 가장 핵심적인 해자 중 하나입니다. 진입장벽, 가격 경쟁력, 마진, 통제, AI 시대 적합성, 내축에서 모두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과 어떻게 다른가? 포티넷은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 칩, 내장 장비, 소프트웨어 결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사이클의 하드웨어 압력과 소프트웨어 압력을 모두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네. 포티넷의 자체 칩은 보안 전용 아스크 시큐리티 프로세스 유닛으로 일반 CPU 기반 경쟁사보다 트래픽을 수십 배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용 가속 반도체입니다. 이게 회사의 핵심 기술 해자이자 트래픽이 폭증하는 AI 시대일수록
그 해자의 깊이가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해자 기술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술력이 확실히 있네, 그쵸? 예,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기본적인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주가가 저기 실적도 반영됐고, 그쵸?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회사에다가 근데 그 저 기술력에서 저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그 하드웨어 칩 있잖아요. 그거 좀 더 깊게 파볼 필요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재무 긍정도 나왔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포티넷 종목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